여러분, 한때는 코스피 5천만 가도 세상이 뒤집힐 것처럼 말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는 6천, 7천, 심지어 8천까지도 자연스럽게 이야기합니다. 코스피 1만도 가능하다는 보고서가 나왔다는 말까지 들립니다. 이쯤 되면 좀 묘한 마음이 듭니다. 국장이 이렇게까지 대접받는 장면을 내가 본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. 그런데 이번 장이 사람 마음을 더 흔드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. 이 상승의 중심에 서 있는 이름들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. 하이닉스, 삼성전자, 그리고 그 주변 소부장 기업들입니다. 처음 듣는 종목이 아닙니다. 누구나 알고 있던 종목입니다. 그래서 더 아픕니다. 몰라서 못 산 게 아닙니다. 다 알았습니다. 다만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들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을 뿐입니다. 그래서 저 사람 마음속에서 이런 소리가 올라옵니다. 아, 저걸 왜 안 샀지? 한 발만 걸쳤어도 됐는데. 소액이라도 정찰병 보낼 걸. 월급을 더 넣을 걸. 현금을 더 줄일 걸.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할 걸. 형제 자매 여러분, 포모는 늘 같은 문장으로 귀결됩니다. 더 했어야 했다.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. 정말 그 종목을 샀더라도 후회는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. 한 주 샀으면 10주 안 산 게 후회됩니다. 10주 샀으면 20주 안 산 게 후회됩니다. 많이 샀어도 최고점에서 전부 몰빵하지 않은 게 후회됩니다. 인간은 손해를 봐도 후회하지만 수익이 나도 후회합니다. 왜냐하면 늘 내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을 상상하기 때문입니다.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기회비용이라고 부릅니다. 다른 선택을 했을 때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떠올리면서 지금 내 선택을 마치 손실처럼 느끼는 것입니다. 이번 반도체장이 유독 사람을 흔드는 것도 그래서입니다. 누군가는 열매를 수확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아직 씨를 뿌리고 물 주는 중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. 같은 시장을 봐도 누구는 축제 같고 누구는 구경하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. 하지만 중요한 것은 누가 더 옳은 투자자였는지 판정하는 일이 아닙니다. 그것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.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이 장면을 보고 있는 내 반응이 무엇인가입니다. 배가 아픈지, 초조한지, 조급한지, 지금이라도 따라 붙고 싶은지, 괜히 내 계좌가 초라해 보이는지 이걸 먼저 봐야 합니다. 왜냐하면 이런 장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시장이 아니라 내 감정이기 때문입니다. 지금 들어갈까 말까, 더 늦기 전에 올라탈까 말까, 이 문제로 씨름하는 동안 사실 더 먼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. 아, 나는 이런 장에서 남의 수익률에 크게 흔들리는 사람이구나. 이 메타인지가 먼저입니다. 주식 투자를 하면서 남의 성공 사례에 쉽게 흔들리는 타입이라면 솔직히 말해 관련 뉴스와 정보에서 조금 거리를 두는 것이 맞습니다. 계속 들여다본다고 판단이 더 선명해지지 않습니다. 대개는 감정만 더 탁해집니다. 남이 하이닉스로 얼마를 벌었든 삼성전자로 인생이 폈든 그건 그 사람의 결과입니다. 그 사실이 내 계좌에서 돈을 직접 빼가는 것은 아닙니다.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남의 수익을 보고 내 손실처럼 느낍니다. 바로 그 순간 시장보다 감정이 더 큰 손실을 냅니다.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런 연습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어쩌라고? 이건 냉소가 아닙니다. 무시하자는 것도 아닙니다. 거리두기입니다. 내 삶과 남의 계좌를 분리해서 보는 연습입니다. 남의 성공을 부러워하는 순간 제일 크게 흔들리는 쪽은 결국 내 투자 원칙이기 때문입니다. 그렇다고 부러움을 무조건 억누르라는 말도 아닙니다. 부럽다면 차라리 배울 것만 가져오면 됩니다. 운이 좋았네 하고 끝내면 남는 게 없습니다. 오히려 왜 그 종목을 들고 있을 수 있었는지, 어떤 관점으로 버텼는지, 무엇을 보고 확신했는지, 그걸 보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. 이번 반도체장의 성공은 누군가를 기죽이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. 시장은 원래 개인 감정을 배려하지 않습니다. 내가 배가 아프다고 알아주지도 않습니다. 그러니 이 장면을 자기 비하의 재료로 쓰기보다 아, 저렇게 해도 성공할 수 있구나 하는 사례로 보는 것이 더 낫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. 투자는 중간의 화려한 장면보다 마지막이 더 중요하다는 점입니다. 중간엔 누가 더 크게 먹었는지, 이번 사이클에서 누가 더 세게 올랐는지, 물론 그것도 중요해 보입니다. 하지만 결국 투자 인생은 한 장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. 이번 반도체 사이클에서 못 먹었다고 해서 끝난 것도 아니고, 지금 안 들고 있다고 해서 다음 기회까지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.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멋진 장면을 캡처했느냐가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느냐입니다. 남이 번 돈을 보며 흔들리는 시간보다 내 투자 습관을 점검하는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. 남의 수익률을 부러워하는 일보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무너지는 사람인지 아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한 번의 장에서 소외됐다고 느낀다고 해서 내 투자 인생 전체를 실패로 판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. 여러분, 시장은 늘 다음 장을 준비합니다. 문제는 시장이 아니라 그 다음 장면까지 내가 제정신으로 살아남아 있느냐입니다. 그러니 오늘 이 장을 보면서 너무 자신을 책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 배가 아플 수 있습니다.
아쉬울 수 있습니다. 부러울 수 있습니다. 그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. 하지만 거기서 무너지지는 마십시오. 부러우면 배우고, 흔들리면 멈춰서 자신을 보고, 조급하면 내 원칙으로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. 결국 투자에서는 이번 장면이 아니라 마지막이 중요합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언제나 편안한 투자 되기를 바라면서 포모보다 메타인지가 먼저입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알림 설정, 구독 부탁드립니다.